자, 프로젝트 관리론 오늘 7번째 주제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관리는 대략 활동이 6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정 관리 개요하고 전체적인 개요하고 계획 수립하는 거, 활동 정의, 그 다음에 활동 순서 배열하는 거, 활동 기간을 산정하지, 그리고 순서를 배열하고 기간을 산정하면 요 일정을 만들어. 그리고 일정이 잘 되도록 일정을 통제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 개요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4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정 계획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정 계획을 언제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인도물, 그러니까 최종 그 결과를 완성하기 위한 상세 활동과 작업 일정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그 발주자, 사업을 준 사람, 사업을 한 사람, 고객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과 어떤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사업을 발주낸 사람, 발주자라고 하지. 발주자가 있고 사업자가 있잖아. 결국 사업 일정 관리는 이제 사업자의 PM이 하겠지만 결국 발주자가 사업을 준 사람이야. 이 발주자하고 의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요 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해서 이해관계자와 일정 성과 의사소통한다. 일정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의사소통하고, 또 프로젝트 팀원이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 확보. 그래서 요 일정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그 팀원들과 협의를 하면서 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같이 책임을 공유하는 결과가 되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정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로젝트 일정을 이제 생성을 하잖아. 그거에 대한 논리, 기초 데이터, 가정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으로서 프로젝트 정보, 일정 계획 방식, 일정 관리 도구 이런 걸로 구성되는 것이 일정 모델이다. 그 일정 모델이 일정 관리 도구도 포함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특정 일정 계획을 생성한 구체적인 일정 모델, 이거의 정보는 일정 모델 인스턴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체 일정 모델이 있으면 그 중에 특정 일정,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보면 프로젝트 크게 보면 분석, 설계, 구현, 뭐 인도 이런 게 있다 치면, 그러면 설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떼어서 세부 일정을 만들었다 하면 이 부분은 마치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 인스턴트처럼 일정 모델의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일정기 유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로젝트 수행 시에 그 확보한 지식과 리스크, 팀원들의 생산성, 외부 환경 변화들을 반영해서 일정 계획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일정 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뭐 확고하게 끝까지 뭐 수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정도 가능한 거야. 수정도. 그러니까 조정이지. 조정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조정 없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또 발주자, 이해관계자가 요청이 있을 때는 일부 일정 계획을 조정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을 압축할 수도 있고 일정을 좀 뒤로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일정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 데이터 흐름인데 여기서 일정 관리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일정 관리 계획 수립이 있겠지, 그지? 일정 관리 계획 수립이 있고 이게 이제 일정 관리 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 활동 지원 산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 정의를 하는데 활동 정의할 때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어, 이제 계획서로 활용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활동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이 다 나왔으면 활동이라고 하면 액티비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화면을 개발한다 아니면 뭐 급여 관리 부분에서 뭐 세금 계산이다 뭐 세금 계산 활동이 세금 계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활동들이 다 정의되면 그다음에 활동 순서를 정의해 주지 배열해 주지. 그러니까 액티비티 순서들을 나열하는 거야. 그다음에 요게 순서를 나열하면 기간을 산정하지. 기간이라는 예를 들어서 개발 기간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기간을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돼? 일정 개발을 하지. 일정 개발은 자원 확보 계획과 이 자원은 대부분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력. 자원 확보와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리스크들이 식별됐으면 그 리스크 요게 왜냐면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다음에 프로젝트 다이아그램, 네트워크 다이아그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정 개발을 한다. 그럼 이제 일정 개발하면 뭐가 나와 있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나오겠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나오고 그러면 이 일정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일정 통제고 일정 통제를 통해서 일정이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변경사항이 있다. 일정의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여기 업데이트를 그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그 활동들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 그 일정 관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일정 관리에 대한 활동들이 6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 관리 계획 수립한다. 뭐 당연히 이제 어떤 계획일 거고, 그 다음에 활동 정의한다. 이게 이제 define activity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PMO가 제공하는 우리가 PMO가 뭔지 배웠지. 그러니까 발주기관에서 사업 관리하는 사람이야. 여기가 제공해주는 WB에서. 그러니까 뭐 PMO가 제공도 해주지만 PM이 이미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이 WBS가 쪼개고 쪼개서 하나의 활동이 나오니까 그 활동을 정의해 주는 거죠. 활동 순서 배열은 요거는 이제 팀원들과 같이 활동 순서를 협의해서 배치를 해주는 거고 활동 기간 산정은 이것도 이제 팀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토의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겁니다. 기간 산정, 기간을 계산하는 거지. 그리고 일정 개발은 이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각 활동들을 이렇게 나열하면 이게 어떤 패스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정 관리 이 길 패스를 가장 그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크리티컬하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일정 개발이고 또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리스크라든가 또는 이제 위험 요소라든가 또 인력이 인력 자원이 배치되는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력을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일정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개발이 끝나면 일정을 이제 시행을 하면 뭐 주별, 월별 성과 분석도 하고
또 리스크나 지연 발생 같은 게 하면 왜 그런지 해서 필요하면 일정 뭐 수정도 하고 아니면 인력을 뭐 추가 투입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일정 통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뭐 간단히 일정 관리에 대한 고려사항이야. 고려사항 뭘 하냐. 이게 이제 일정 관리가 생애 주기 전체를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일정 관리하는데 또 이 작업하는 기간이 뭐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인력을 배치하는데 인력이 뭐 특급이 필요한데 특급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어, 어떤 인력이 뭐 A 부서, B 부서가 있는데 이 인력을 여기도 뭐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럴 때 이제 그 공유를 하게 되면 A가 쓴 다음에 B가 써야 되니까 일정을 잘 짜야 되겠지. 서로 겹치지 않게.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일정 통제 수준을 결정한다 했는데 또 불확실성, 뭐 요구사항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보고, 또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 이제 한 일종의 도구잖아. 일정 관리를 자동으로 뭐 처리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도구니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으면 일정 관리가 보다 더 잘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일정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관리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봅시다. 자, 우리 그 익숙해져 있는 ITO, 그지? 계획 수립할 때 투입, 도구, 산출물이 있는 거고, 투입에는 뭐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제일 중요하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계획 수립할 때 일정을 산출하는 아주 정교한 툴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의 경험 데이터, 그 다음에 또 전문가 판단, 몇 사람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요거 하는데 3일 걸려, 아니면 일주 걸려, 이렇게 경험으로 전문가들의 식견으로 이제 계산해내는 거야. 그리고 여러 사람이 토의를 거치면 대략 정확한 일정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일정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정관리 이제 TFD지, DFD. 그래서 일정관리 계획 수립할 때 요 세 가지들을 참고로 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나오고, 이것들은 또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참조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고려사항 얘기했죠. 이 고려사항도 잘 고려해서 일정 계획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대략 일정 관리 계획서가 일종의 보고서로 나오잖아. 그지? 보고서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보고서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 목차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대략적인 목차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정의야. 활동이 뭐라고? 액티비티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활동 정의 하는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 WB에서 작성의 분할, 또 활동 정의의 분할, 이 차이 같은 걸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활동 정의의 ITO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활동 정의의 전문가 판단 중요하고, 이제 활동을 그 관리가 가능한 부분까지 분할을 하는 거야. 분할을. 그 다음에 활동 간의 연동도 해줘야지.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활동 목록, 활동의 속성, 마일스톤 목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ITO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이제 특히 이제 활동정 예를 남았는데, 요거 봐도 크게 눈에는 이제 들어오는 건 없어요. 참고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이제 활동정의 DFD지. 그래서 여기서도 프로젝트 계획서와 그 조직 이런 걸 참고를 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범위 기준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 정의를 내리는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활동에 대한 목록, 활동 속성, 마일스톤 목록이 나와.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제 프로젝트 문서에 반영이 되는 거지. 그리고 활동 정의에 어떤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는 통제, 이제 일정 관리 통제에 의해서 변경 요청이 되고, 이 변경 요청된 거는 다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활동 정의가 나오는 것들은 각 이러한 활동들에서 참고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뭐가 한 번 나오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활동에서 전부 다 참고를 한다는데 유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 하나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식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WB에서 작성할 때 분할과 활동 정의 분할의 차이를 보는데, 뭐 특별히 이걸 차이를 둬야 되나라고 싶긴 한데, 자, 여기서 본 WBS 작성은 인도물 관점에서 분할하고 활동 정의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분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WB에서는 그 큰 프로젝트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어떤 뭐 왓 관점에서 무엇을 한다, 어떤 활동이라는 것을 나누는 왓이라는 관점에서, 인도물, 그러니까 왓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분할해 간다면, 활동 정의는 액티비티잖아.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는 관점으로 분할을 해 간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WB에서는 인도물 왓의 관점, 활동 정의는 프로세스 관점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분할을 해 가는 거예요. 분할은 뭐 이렇게 계속 쪼개는 거지. 그러면 분할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복잡한 것이 단순화돼요. 단순화. 그래서 이 활동 정의도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볼 때 그 활동을 크게 나오면 여기에 서브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복잡하게 보이는 거지. 그거를 쪼개고 쪼개서 단순화해.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계산. 그러면 대개 요것들은 뭐 한 5일 정도에 완성하는 그 정도 수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분할이라는 관점을, 분할을 설명하는 거고, 이 분할할 때 누가 해? 이제 팀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어떤 이게 이제 참여 수준이 좀 높아지는 거고, 이게 참여를 하면 어떤 책임도 같이 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여기 WB 작성은 what을 정의하고 프로덕트를 정의하고 활동은 프로세스, how to do,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어떻게 수행할 거냐, 무엇을 수행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분할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 이제 두 개 차이점을 이렇게 뭐 분할 관점, 대상, 그 다음에 결과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WB에서는 결과물이 작업 패키지가 나오고, 활동 정의에서는 활동이 나온다, 액티비티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세부 내용에는 WB에서 사전 나오고, 여기는 활동에 대한 속성이 나오는 거고, 활용은 프로젝트 계획과 통제 기준을 정할 때 쓰는 거고, 여기서는 상세 일정 계획과 자원을 산정할 때, 자원의 기간을 산정할 때,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이제 활동 정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연동 기획과 말순 목록이라는 나오는데, 그냥 개념만 알아둡시다. 연동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을 수립한다고 할 때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년짜리라고 하면 1년, 2년, 3년짜리다. 그럼 대개 계획을 세울 때 보면 1년은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요. 상세하게. 근데 2년, 3년 차는 여기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상세하게 2년, 3년 차를
상세하게 계획 세워놔도 이때 가서 변경이 많이 일어나. 변경이.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금 뒤에 먼 미래는 개략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걸 이제 연동 계획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까운 부분은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서 또 1년 건 더 상세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연동 계획이다. 마일스톤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주 중요한 이벤트, 예를 들어 착수 보고, 중간 보고, 그 다음에 완료 보고, 오픈, 이런 시점만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착수 보고 몇 월 며칠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보고 뭐 11월 뭐 20일입니다. 뭐 몇 년도 2020 11월 20일. 그 다음에 완료 보고 2020 12월 31일. 그 다음에 오픈 2021 뭐 1월 5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제 말씀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활동 순서를 배열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활동 순서 배열인데, 이제 어떤 활동들이 나오면 이 활동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순서를 배열해야 되잖아요, 그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완료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배열하는 거야. 요게 이제 활동 순서 배열이고, 여기서 투입물이 있고, 여기 이제 도구가 있지. 이런 선후행 도형법이라는 도구를 이제 활용한다. 의존관계, 또 선도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에서 나중에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또 문서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활동 순서를 배열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기는 이제 투입물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제 글을 참고로 해서 투입물에 대한 설명을 좀 참고를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선후행 도형법이야. 선후행 도형법. 프리시던스 다이어그라밍 메소드 해서 이제 선후행 도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활동들을 하나의 활동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노드가 된다 이거지. 하나의 활동들이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표시하는데 네 가지 유형의 의존 관계 또는 논리적 관계가 있다. 뒤에서 나오겠지. 논리적으로 종속된 활동 앞에 나오는 활동을 선행 활동이라고 그러고, 후행 활동은 논리적으로 다른 활동 뒤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면, 자, 요거 기준으로 보면 여기 두 개로 보면 이거는 후행이고, 그지? 후행이고, 요거는 선행인 거지. 선행, 이거는 후행인 거예요. 여기서 선행 활동, 후행 활동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렇다. 이게 상호 종속된 관계라는 얘기지. 이게 이 선행이 돼야 후행이 시작한다. 선행이 완료돼야 후행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종속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했네. 종료 시작 관계. 이거는 자, 이게 두 개 이렇게 선후행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표시하면 얘가 종료하면, 그지? A와 B가 있다. A가 종료하고 B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종료 시작 관계, FS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 피니시, 스타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종료 관계네. 이거는 두 개 활동이 있을 때 뭐 이것들이 같이 종료를 해야 될 때도 있겠지, 그지? 이럴 때 종료하고 종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FF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앞에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네. 보니까 지금 앞에서 뭐 했냐면 활동 A, B가 있잖아. 그러면 종료 시작 관계라 이거야. 그것을 종료 시작 관계를 FS라고 했어. 그지? 이게 종료, 피니시, 요거 스타트에서 FS 이렇게 얘기하지.
또 앞에도 종료 관계 있지, 그지? 요게 같은 활동 선상에서 이렇게 표시했으면 얘도 종료하고 나서 얘도 종료한다. 이게 그러면 FF 관계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작 관계 있네. 여기가 이제 그 같은 시점에 있는 거잖아. 종료 시점들에 있는 거라면 여기 이제 시작 시점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종료처럼 시작선상에 있는 거는 시작 A가 시작하면 B가 시작한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시작 종료 관계 있네. 요거는 시작하고 종료하고 얘가 시작하면 얘가 종료한다라는 관계야. 그걸 SF라고 쓰는데 보통은 활동에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면 자 여기서 또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겠네. 이게 이제 SS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고 또 뭐 이렇게 가면 이게 종료 이렇게 얘도 종료하고 종료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얘도 종료하고 얘도 종료하고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어떤 거는 그 또 다른 활동이 있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지? 여기 시작점이지. 시작해서 여기 종료 좀 표시한다 그러면 얘가 시작하면 얘를 종료해라. 어떤 활동이 시작해야 그 다음 활동이 종료하는 경우도 있겠지. 종료. 그럴 때는 이제 SF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 보면 활동 A가 시작을 해야 활동 B가 종료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 뭔가가 시작해야 뭔가 뭐 스타트해야 B 활동이 종료되는 이런 상황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뭐야? 요 부분 활동 A가 끝나면 그 다음 활동 B가 시작하지. 그러니까 종료 시작 관계가 대부분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시작은 여기 시작점이잖아. 시작점. 그러니까 시작점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종료 시점과 시작점이니까 이렇게 종료 시작.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잖아. 여기 종료잖아. F.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관계가 있지. 그걸 뭘 하겠다고? P, D, M이라고 했지. 선후행 도형법이라고 해서 한 네 가지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도 지연이라는 게 있네. 선도 지연. 말의 의미를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 자, 선도 지연에서 선행 활동 기준으로 후행 활동을 앞당길 수 있는 기한을 선도라고 해야겠지. 여기 보면 이거는 어떤 경우야? 자, 여기가 끝나면, 그지? 끝나면 요거를 시작하라 하잖아. 이게 전체 보완 공사가 끝나면, 요거 끝나면 FS 관계 끝나면 건축 부지 조경 공사를 한다. 근데 여기 할 때 FS인데 마이너스 2주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후행 활동 기준으로 여기에 2주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주 정도 여유 있으니까 이 건축 부지 조성 공사를 2주를 더 땡겨서 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했으면 급하면, 그지? 이게 이제 그 선도를 표현한 거고 또 하나는 지연이야. 지연. 요거는 시작이잖아. 얘가 초안 작성이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초안 수정을 시작해라. 언제 시작해야 되는데 15일 후에 시작해라 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그지? 초안 작성을 시작하면 초안 수정을 시작해라. 언제 시작해? 초안 작성이 시작된 15일 후부터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선도는
전체 보안공사가 끝나면 건축부지 공사를 해라. 언제 하는데? 끝나면 해도 되는데 2주 앞당겨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를 뭐 이렇게 표현했다 칩시다. FS 플러스 2주, 뭐 2일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뭐야? 선행활동 전체 보수공사가 끝나면 2일 후에 건축부지 공사를 해라. 이거는 뭐야? 지연이지. 지연이라고 표시하는 거지. 여기다도 지연을 표시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일정의 산출물이 네트워크 다이아그램으로 나와. 어떻게?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금방 한 SS 후행, FS 후행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돼? 읽을 수 있다. 그지? 의미도 해석할 수 있다. 의미도 해석할 수 있다. 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문서 중에 관련된 문서들 다 이제 갱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프로젝트 활동 기간 산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젝트의 기간을 산정할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정의네. 정의. 활동기간 산정의 정의는 산정한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 활동을 완료하기까지 기간을 산정하는 거다. 이런 거지. 또 봅시다. 여기 이제 기간 산정에 대한 DFD예요. 그래서 여기 뭐 프로젝트 계획서에서 활동 목록, 활동 속성, 요구 자원, 뭐 유사 프로젝트 정보 중요하겠지, 그지? 이런 걸 통해서 활동 기간을 산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서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활동 기간 산정이라는 게 뭐냐? 개념 보면 여기서 보면 밑에 그림 보면 전체 업무 규모가 업무 규모.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업무 규모, 자원의 생산성. 자원의 생산성이라고 하면 여기서 자원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한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지? 어떤 사람은 뭐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2일을 할 수도 있어. 그지?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원의 양. 자, 그럼 여기서 자원의 규모가 한 500이라는 규모가 있어요. 500이라는 규모. 근데 자원의 생산성.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50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한 명이 작업하면 얼마나 걸려요? 한 명이 50 하니까 500을 하려면 10일 걸리네. 10일 여기. 한 명이 하면 10일 걸려. 이게 기간이야. 이게 기간. 그런데 자원의 또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자원의 양이 2명이다. 2명이면 10일 걸리는 것을 2명이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5일 걸리는 거야. 물론 여기 2명이 아니라 뭐 5명이면 뭐 2일 걸리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간을 산정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이거는. 근데 기간을 산정할 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와 같이 그 자원의 양과 자원의 생산성, 자원의 수가 나오면 100% 쉽지. 근데 그렇지 않지,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래서 이게 한 네 가지가 있어. 유사 산정, 3점 산정, 모수 산정, 상향식 산정 이렇게 돼 있네. 세 가지 중에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유사 산정은 유사한 프로젝트를 해봤으니까 거기를 참고로 해서 산정하는 방식이야. 그게 프로젝트 초기에 한다는 거고, 빨리 하겠지. 초기에 유사한 걸로 맞추다 보니까 신뢰도는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지. 3점 산정은 프로젝트 초기와 중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가장 최적의 상태일 때, 가장 최악의 상태일 때, 그럼 중간 정도일 때,
최고 많이 빈도수 나온 거 요거를 전체를 평균 내는 거야. 4개, 5, 6개잖아. 평균 내는 거야. 이게 기대치지. 이게 기대치를 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산정자 역량에 따라서 신뢰도가 좀 달라지겠지만 일정 부분은 좀 불안정한 상태지. 그지? 모수 산정은 이미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해봐서 어떤 함수식으로 나와 있어. 계산식이. 거기다가 특정 파라미터만 집어넣으면 나와. 그럼 빨리 하겠지. 그리고 요거는 얼마나 많이 해서 데이터가 쌓여서 이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겠지. 상향식은 아까 우리가 WBS나 이런 것처럼 그 뭐 모듈을 계속 이렇게 좀 분할을 해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전체 클 때는 복잡하고 두리뭉실하지만 이걸 쪼개고 가면 요거는 정확하잖아. 그지? 마지막에 갔을 때는 단순하고 정확해.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를 모아서 전체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신뢰도가 높지. 왜? 가장 정확한 것부터 모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산정을 해서 많은 정보와 산정 기간이 필요하다. 자, 요거는 이제 요런 4가지가 있는데 그때그때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끔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전체적으로 ITO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지껏 설명한 거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까지 해서 기간 산정하는 걸 좀 해봤습니다.